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장남에 대해서 지금 방송 신문에서 비추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내가 한번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 싶다 해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장남이 마사지 업소를 방문을 했다든지 또는 불법 도박을 했다라든지 그러한 내용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머리를 숙이고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양육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 그러한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마사지 업소를 방문을 했고, 그러니까 이 마사지 업소라는 것은 보니까 어떤 퇴폐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지 업소를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만약에 마사지 업소를 출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라라는 그러한 인상을 주면서 그래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마사지 업소는 사실은 국가에서 그 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준 그러한 곳이고요. 그래서 그 아마도 마사지는 건강에 좋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국가에서 상업을 하도록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사지는 사실은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계속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사지 업소는 사실은 없었는데, 이러한 업종은 없었는데 새로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만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만진다, 그것은 사실은 없었던 일인데 지금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선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러니까 불법 도박이라는 그러한 함정에 빠진 희생자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장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불법 도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은, 허락을 내어주지 않는 그러한 상업적인 업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든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든, 그러니까는 그러한 불법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도박이라든지 또 마사지 업소 같은 것은 사실은 그 허가를 받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정부로부터 그 컨트롤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업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불법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도박이라는 것은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했다, 그런 것인데, 사실은 허락을 받은
도박이라고 하나요? 허락을 받은 도박, 복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불법 도박에 빠져들게 되면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역사에서 보면은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는 성공회라는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국의 여왕은 그때도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 교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황. 그래서 이 성공회라는 영국 성공회라고 그 종교의 교황의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은 어떤 짓을 하였나요? 중국인들을 상대로 오피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 바로 마약을 상업적으로 크게 돈을 벌고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피움, 마약을 주게 되면은 아주 퇴폐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져서 그 나라 전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치욕을 치렀습니다. 그것처럼 이 불법 도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들이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 불법 도박이라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기가 아주 쉬운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그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러한 불법 도박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국가에서 이러한 불법 도박은 불법이니까 그 조치를 하여야만 다른 사람들이 여기 오피움 전쟁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올바른 국가라면 그러한 것을 자기 국민들에게 그러한 피해를 보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함정에 빠진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유일한 사회에서 그러한 자연적이지 못한 아니면 자연적인 그러한 꾸며지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한 함정에 빠져서 희생가가 되지 않도록 그 희생가를 도우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아주 많은 것이 거꾸로 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금 그 대통령의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뛰고 있는 가운데 이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발로 많은 그 장소를 찾아가서 그 한 표를 주십사 하고 아주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불법 도박이라든지 마사지 업소 이런 것이 지금 방송에서 아주 크게 보도가 되고 있고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하는 미안하다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진이 이렇게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은 정말로 그러니까 경쟁도 또한 깨끗하게 해야 하겠죠. 경쟁도. 그런데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깨끗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비교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나 그 상황에 맞게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고서 사죄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사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사죄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아주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가 보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 이론은 다윈의 진화 이론은 그 동물을 상대로 해서 다윈이 연구를 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동물에서부터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습은 동물들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그러니까 더 뛰어난 존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이론인데요. 다윈의 진화 이론은 그러니까 진화를 아주 잘해서 진화를 하지 못한 존재보다는 진화를 아주 잘한 존재가 마지막에 살아남는다. 그러한 이론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환경이라고 해서 그 어떤 두뇌를 잘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자연스러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뛰어난 존재가 살아남는 것과 인위적인 사회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자연스러운 사람의 경우에 자연스러운 사회가 있고 인위적인 사회가 있다고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윈의 진화 이론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에 먹이사슬 해가지고 큰 것이 작은 것을 삼키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또 자연스러운 사회가 있고 인위적인 사회가 있겠습니다. 인위적인 사회라고 해서 예술적인 사회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인위적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진 사회가 바로 인위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민지 시대를 살았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경험한 민족이라든지 그렇게 돼서 그러면 식민지 같은 경우는 식민지 지배자들이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배를 하는 사람들과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바로 인위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식민지 시대를 통해서 바로 문명의 절단을 경험하였고 그런 가운데 이 문명을 다시 회복하느냐 다시 회복하지 못하느냐 하는 아주 절명한 상태에서 우리는 인위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지 업소라든지 불법 도박 이러한 것은 퇴폐적인 그러한 민족성이라든지 퇴폐적인 개인성을 나타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간에 마사지 업소를 간다든지 불법 도박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퇴폐적인 민족성이나 퇴폐적인 개인성을 가진 도덕적이지 못한 상태에 있는 단체라든지 그러한 인상을 확산시켜서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 경쟁에서 뒤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방송에서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어떤 정확하게 뭐 만약에 도박을 했다면 얼마만큼의 도박을 했는지 그것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상상에만 맡기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보도를 한다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사실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를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금방 말한 것처럼 이 불법 도박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컨트롤을 못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단지 그 사람들에게만 마약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전혀 컨트롤을 못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그 죄를 묻는다면은 그것은 국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일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회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주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그 사회라는 것은 제대로 된 사회여야 되지, 인위적인 사회라면 사람들이 그 인위적인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인위적인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자연적인 사회에서는 적응을 잘 하지만 인위적인 사회에서는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라는 것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사회에서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위적인 사회를 만든 사람들은 적응을 아주 잘하고, 그러한 인위적인 사회를 만들지 않은 자연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그 문명이 절단된 상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명을 다시 회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국가의 그 책임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는 이 문화를 우리들이 꽃피웠던 문화를 다시 되찾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지금 후보들을 데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을 뽑아야지만이 우리가 자연스러운 사회를 가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인위적인 사회에서 그 적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인위적인 사회에서는 그 인위적인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만이 적응을 잘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러운 사회로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마사지 업소라든지 불법 도박이라든지 만연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정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그 함정에 빠진 사람이 오히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러한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위적인 사회와 자연스러운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는 행동이 예쁜 사람은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담하고 예쁜 사람은, 하는 행동이 예쁜 사람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담하고 하는 행동이 예쁜 사람은, 그 말은 무엇이냐면, 왜 아담하다고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동물처럼 난폭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담하다는 말은. 그리고 하는 행동이 예쁘다. 그러면은 하는 행동이 사회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 사이의 인간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 예쁘다. 그래 마음에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별로 신석기 시대에 이렇게 청동기, 철기 시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황제 시대 이렇게 있습니다. 교황이 있다면 황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석기 시대 때 농업 사회와 목축업 사회가 로 갈라지게 됩니다. 목축업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농업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농업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해를 이용해서 곡식이 자라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동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착된 안정적인 정착된 생활을 하는 민족이 바로 농업 사회를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축업 사회는 이동을 해가면서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너무나 자유롭게 산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농업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동을 하지 않고 그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농업 기술은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회에서는 그 동물, 양이라든지 소들을 이렇게 몰고서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풀을 먹이고, 그리고 만약에 먹을 것이 없다면은 그 양을 음식으로 준비를 하고 소도 음식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치기 소년과 늑대라는 이솝 우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양치기 소년이라는 말은 양들을 이렇게 몰아가면서 양들과 그러니까 그 생활하는 방식이 양들을 치면서 양치기 치면서 양들을 돌보는 소년과 늑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양을 치게 되면은 그 양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그 함께하는 그 물론 친척들도 있고 그 양치기 하는 사람 민족이라고 해서 아주 큰 단체를 이룩하고 있으면서 사회적인, 그런데 농업 사회에서 하는 사회생활과 목축업에서 하는 사회생활을 목축업 사회에서 하는 생활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 사회는 그 땅에서 곡식이 나도록 물도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해가 아주 고맙겠죠. 근데 목축업을 하는 사회에서 자란 민족들은 해가 그다지, 물론 해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혜택은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그렇게 해를 이용하지를 못합니다. 해를, 물론 해 때문에 풀이 나고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 농업은 해가 또 중요하고 그 해를 이용해서 어떤 곡식이 자라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인내심, 시간, 계절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축업 사회에서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것은 그 목축업 사회에서 자란 민족과 농업 사회에서 자란 민족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해를 좋아하는 민족은 바로 농업 사회에서 해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목축업 사회에서는 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을 한 결과.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많이 가린다든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양치기 소년과 늑대 같은 경우는 그 양고기, 소고기 이런 것을 먹게 되겠죠. 그런데 양고기, 소고기를 먹지 않는 민족은 전쟁, 식민지 시대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축업 사회에서 자란 민족과 별 다른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양치기 하는 그러한 목축업 사회에서 자란 민족은 이제 카우보이 보면은 미국에서 카우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연스러운 사회냐 인위적인 사회냐를 말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사회에서 살았던, 지금은 농업사회, 완전히 농업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로 다 변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 농업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인내심이 있고 또 그 자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에 대해서 많이 터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목축업 사회에서 자란 민족들은 그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그 양들을 데리고 만약에 벌판에 간다고 하면은 그 양을 치는 사람이 바로 신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양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농업사회에서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업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 가족 그리고 충분하게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이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중하게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그런데 그 목축업, 신석기 시대 때 목축업 사회에서 자란 민족들은 그 생명에 대한 그러한 의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을 섭취하는 그러한 민족들은 자기가 비교를 동물과 해서 월등하게 더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을 신으로, 그 짐승들은 사람을 신으로 모실 수도 있겠죠. 그들의 생명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그 짐승들은 언제 죽을지 사실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그 이제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 동물, 그 짐승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농업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그렇게 그 동물을 먹고 그런 일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고조선 신화, 단군 신화,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축업 사회에서 자란 민족은, 우리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다. 그래서 그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식민지 지배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농업사회에서 자란 민족과 목축업 사회에서 자란 민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선거가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고, 우리는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할 수 있는, 반드시 이러한 식민지 시대와 전쟁의 시기를 벗어나서 우리들의 문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서 아주 발달된 시대를 맞이하기를 우리 모두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